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어른들 10명 와가지고 각자 이제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책위원장님, 원내대표님께서 또 자세히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 만들려고 하니까 전부 공공기관 동원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이거 참 얼마나 정부가 급하고 또 지금 답답한 상황이면 그러겠습니다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자리 만들려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고 계속 일자리 예산만 늘리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결국은 국민 세금 부담이나 그렇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방향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 경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통계청 내용 부동 동향도 그렇고 어제 산업연구원과 대한사회가 발표한 경기 실사 지수를 봐도 우리 경제가 얼마큼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두고 정부 여당은 최악을 내렸다라고 자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업자가 9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100만 원을 냈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말 최악을 내렸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30, 40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를 보는 기업들의 시각도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분기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전부 하락세로 전환됐고 또 뭐 제조업체의 경기 전망 지수도 15%나 떨어진 75를 기록하고 등등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얼마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 거듭 말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어떤 일자리, 쥐어짜기, 낭비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우리 경제 상황을 분식시키고 또 일자리 통계를 분식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전에 그 BBC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역적 비핵화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제재 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런 이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뭔가 저 사회가 협조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식이 저는 바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당도 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잘 살펴서 그렇게 자꾸 비핵화 문제 이전에 자꾸 무엇을 경험이 앞서간다든가 이런 일을 주장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감을 이제 원내대표께서 나중에 뭐 일일이 다 지적하실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국감을 이렇게 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의 어떤 자격이랄까요? 아니면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입장도 다른 부처하고 조율을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과연 이게 장관 몇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정 전체가 남맥상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청와대가 만기천남을 하고 막 그런 온갖 데다 개입을 하니까 장관들이 거기에 익어서 아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해서 이런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 국정감사를 보는 이 국민이나 아니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관들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또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원내대표님. 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문재인 정권의 입법부의 정기국회 활동을 사실상 공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대정부 지지가 엉망이되고 또한 대통령 대회 순방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이목을 분산시켰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통령만 있는 나라를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눈가리기는 도를 지나쳐도 중요한지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중 노건호 씨가 5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 아직 5년 더 남아있다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과연 일국의 법무장관이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는 그토록 개인이 답답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장관의 올바른 자신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자유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고발 접수하고 엇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 진건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검찰, 어느 법무장관이 범죄 의혹을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는지 사건을 무조건 검찰청 캐비넷에 처박아 둔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사정 없이 압수수색과 그리고 영장 청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1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이 묶여버리고 또 입에 자갈을 채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탄압 정국에 저희들은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어렵게 가해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이 직접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 노건호 씨 500만 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수사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누구 하나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공정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당인 제1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방법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검찰의 행위는 혐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직무유기를 넘어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고발 조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분명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 일자리가 참사적 수준의 고용 상황을 타개하는데 근본적인 처방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국민 생활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살인적인 청년 실업을 단기 알바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얄팍한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단기 일자리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고용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얄팍한 운송임으로 잘못된 고용 지표가 만들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 지표가 거짓 숫자 노름으로 점철된다면 정책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결코 쉽게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 인사들이 연말이면은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된다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이런 짓거리 하려고 이미 준비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고용지표 개선의 취업자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주 18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자원봉사 또 이런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통계 조작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 쇼통 통계 방식,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연장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축하하셨다고 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을 평가하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정작 유럽 순방에 나선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방 외교의 본래적 목적조차 모호한 마당에 유럽 순방까지 나서서 김정은 홍보대사를 자처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협상가가 되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 무색할 정도로 워싱턴에 가서도 김정은 메신저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유럽에까지 가서 메신저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고,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국제사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상을 하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과연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인가. 유럽 순방 외교의 본래적 목적이 그것이었는지 대통령께서 굳이 유럽 순방에 나섰으면 오유의 외교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다시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경제 외교가 아니라 평화 외교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김정은을 홍보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이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 국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개월 전에 엄청난 논란이 돼서 해당 기관이 이 사람을 수사 의뢰했는데 전혀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득달같이 조사하는 검찰이건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명을 얘기하고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계 선거기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거의 다 댑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김용이라는 자인데 이 사람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네, 콩고 민주공화국의 특정 업체의 선거관리 이 투표 기구를 기계를 이제 전부 다 납품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큰 문제고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콩고공화국의 선거 자체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 이 독재로 회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절대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해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부랴부랴 진상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검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수사에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행안위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윤병도 정무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이 금융위의 이 위인설관을 통해서 그 비서관이 전문 정책관으로 자리를 잡아간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로 정무위원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정무위원장께서는 그런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명명백확하게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부탁을 한 의원이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아니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을 정부 부처에 심으려 한 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 소속 의원인 재윤경 의원의 고자진이 현재 정무위 이 소관 부처에 다시 전문 정책관으로 위인설관에서 갔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감 때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원식 전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의 보좌진도 우리 정무위의 소관기관에 한 위인설관을 해서 전문 정책관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그냥 의원이 각 부처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부처가 알아서 이 사람들을 위인설관에서 뽑아준 방식이 아니라
민주당 집권여당 차원에서, 아니 나아가서 정권 차원에서 집권여당이 각 부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비대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예, 정효 비대위입니다. 최근에 그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 해운대에서 안타깝게 그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지금 여전히 사격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 군의 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국회에 299명 의원님들에게 법안 발의 요청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주말에도 계속 사고가,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덕성, 그다음에 윤리성을 강조하는 정당인 만큼 근본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처벌이 예방이 잘 되지 않고 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양형의 강화도 필요하고, 판사의 재량의 약화와 축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사법 판단의 정무적인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삭제나 축소 등 근본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신뢰받고 또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건으로도 작성해서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 그러면 다른 말씀하시는 부의장님? 예. 말씀하실 때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업추비는 하시는 대로 심의 하나 주말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업추비를 잘못 쓴 사례를 제가 쭉 지적을 했더니, 심야에 술집에서 쓴 것이 시간이 늦어서 밥을 먹느라고 그랬다 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영흥도 낚시여선 사고 때 맥주집을 이용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중국 순방을 위한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하는 관계자들이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카드, 술집 가기 전에 카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근처 곱창구이 식당에서 19만 6천 원어치 식사를 하고, 똑같은 카드로 술집에 가서, 맥주집에 가서 10만 9천 원어치 맥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청와대가 명백하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또 이 주막이나 이자카야 와인 받은 술집에서 왜 썼느냐라고 하니까,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열었고 일반 식당이 영업을 끝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술집이라는 지점에 가서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수가 실제 내용을 보면은 식당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술집에서 2차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가 5개나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7년 6월 19일 날 20시 57분에 식당에서 21만 8천 원어치 식사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삼청동 비어에서 12만 5천 원어치 맥주를 먹고, 두 번째가 2017년 10월 12일 20시 57분에
광화문이라는 상호에서 17만 6천 원치를 밥을 먹고, 그리고 2시간 뒤인 22시 57분에 민속주점에서 9만 9천 원치 술을 먹고, 세 번째가 2017년 12월 3일 19시 55분에 곱창집에서 19만 6천 원의 밥을 먹고, 그리고 똑같이 2시간 뒤에 골목 뭐라는 술집에서 10만 9천 원치 술을 먹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20시 16분에 16만 4천 원치 밥을 먹고, 똑같은 카드로 1시간 반 뒤에 JS 바라는 4만 원어치 술집에 가서 4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18년 6월 8일 20시 54분에 참치집에서 25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 JS 모라는 바에서 5만 5천 원어치를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을지훈련 기간 중에 재난 대비 상황인데 왜 술집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건 추측성 보도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 정확히 점검해서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업추비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비인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유출, 허락을 받고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출, 제가 다른 데로 바깥으로 빼돌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재정정보 누출 사고입니다. 남은 적폐고 우리는 깨끗하다. 그렇게 선전했지만은 실제 모습은 이전과 똑같은 그런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 대략 지적한 사람한테 거짓말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 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베이드 연구원장님. 지난 10월 12일 정무위 국감에서 두 가지 감추어졌던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하나는 미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우리 은행 7군데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상황이고 아주 이례적이고 유례없는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을 밝혀냈고 또 하나는 답변 과정에서 10월 10일 날 이와 관련된 준법 감시 회의라는 것이 배치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 회의 자료를 감춤없이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보도를 보니까 지난 10월 4일 날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세컨더리 제재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 구체적인 대상을 466건이나 구체화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당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평화를 혼자 정부 여당이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는 그 가치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위협하고 있죠. 또 통일을 위협하고 있고요. 통일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단단해야지 통일 비용도 감당을 하고 그 통일을 순조롭게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자면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 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과속을 해서 결국은 우리 경제를 위협에 빠뜨리면 통일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통일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양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 건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더 강화해서 서로가 무기가 움직이는다든가 병사가 움직이는 것을 잘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면서 평화가 자리를 잡는 건데,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정찰 기능을 다 세계 어느 곳에서 과연 이렇게 말하자면 평화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상대의 그 무력이나 그 병사의 병력의 이동이라는 이런 것을 못 보게 한 사례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시도 말하자면 평화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우리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상대가 그 유럽에 가서 아까 그 원내대표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김정은 그 위원장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그 정권이 대단한 선의를 가진 거라는 아주 그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잘 이해하기 힘든 그 기대 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막연한 그 어떤 희망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렇게 위험스럽게 끌고 가는 것은 이것은 참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화의 방해 세계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평화를 지금 위협하고 누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시중은행에 대한 그 어떤가 시중은행과 미 정부가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따갑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회의에 특별한 토론 사항이 지금 없어서 사무총장도 그렇고 다들 지금 국감 때문에 잘 하시고 한 말씀만 마무리하고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처해 있는 청와대가 정말 해도 너무한 꼴불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니까 이 소강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또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을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청와대 관계자가 또 나섰습니다. 지난번 신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고발 이후에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의 입을 털어 막으려고 하는 또 정당한 의정 활동을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폭거 행위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으니 이게 검찰, 재판부, 경찰, 감사원 전부 가이드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청와대 해명만 적극적으로 실어주고 또 방송해 준다면 야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위기에 대한민국은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말까지 이제 통교청의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서 1시간만 일해도 앞으로 취업자로 간주되고 또 주당 18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이렇게 간주되는 이 정책을 갖다 공기업 공공기관에 이렇게 영혼 없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이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 국감 때문에
자리를 다 일찍 일어서야 되고 특별한 그 토의 사항은 없고 작은 토의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 토의 사항은 오히려 그 국감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비대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